반갑습니다. 조기호입니다. 조기호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비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77%, 중소기업인 정책 만족도가 77%라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의 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식물 대표의 전락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조기호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앞 잔디 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77%, 이 77%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77% 나왔다 이겁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정한 지지로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 대 지금 30 몇 프로의 그 차이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여의도 연구소가 이제 제자리를 잡았다 이런 평가들을 내고 있어요. 지난 4, 5년 동안 여의도 연구소가 정말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여의도 연구소는 정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 비해서 정책 역량이라든가 여론조사 역량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여의도 연구소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여론을 읽고 시시각각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이 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여의도 연구원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여야 모두 문재인까지 어제 김해 봉화마을에 모였습니다. 노무현 14주기였는데 모두 모이는 이 자리에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꼽히고 있는 윤건영 의원이 작심하고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 혁신위원회, 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재명 의원하고는 지금 배치되는 그런 얘기겠지요. 또 이 혁신위에 당대표의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권한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고, 이게 공천을 염두에 둔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혁신위에 다 권한을 다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혁신위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평소 같으면은 뭐 그렇게 지내 들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점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이래가지고 묘한 시점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구나 아주 이런 얘기들이 묘하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만나는 자리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엊그제는 미국에 있는 이낙연이 당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자신이 다른 길을 찾겠다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이재명이 굉장히 그 곤욕스러운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런 세 가지 장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확실하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았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현 리더십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은 허수아비 사장에 지금 비교되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당 대표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방탄조끼를 하나 둘 뻑써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한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전에 열린 그 대통령실 앞에 그 잔디밭 마당에서 열린 그 행사에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두 번째로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기업들과 500여 명이 모였어요. 이제 좀 길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그 자리는 엄청 기가 넘쳤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77% 얘기인데, 77% 얘기, 이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재미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이래 회의도 재미를 가미해가지고 하니까 아주 재미있잖아요. 치맥 행사였습니다. 치맥 행사였는데, 그러니까 통닭과 생맥주를 곁들인 파티를 했습니다. 이 치맥을 200마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낸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대통령실 주변에 그 한 통닭 업체가 이걸 만들어내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200마리를 동시에 공급하기는 정말 어느 업체라 그래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닭 업체는 체인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 체인끼리 열기를 전해가지고 니 20개 해라, 니 20개 해라 이래가지고 200마리를 공급했던 것 했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치맥 아이디어가 지금 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는 많은 기업인들이 모였고 500여 명이나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말 세계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알고 자신감 있게 뛰어들자는 말도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또 외국에 나가니까 다자회담, 특히 다자 정상회담에 나가니까 많은 다른 나라 정상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청하고 악수하기를 원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대통령과 따로 만나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눈치고 그런 얘기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내가 인기가 좋은 것은 다 여러분들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하는 그런 공을 돌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경제를 휘잡고 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이 그 얘기 듣고 나빠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답니다. 이 77%가 나온 것은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 만족도가 77.6%가 나왔답니다. 10곳의 중소기업 가운데 8곳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이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김기문 회장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하는 호응으로 화답을 했다게. 얼마나 기분 좋은 대답이었겠습니까? 77%. 참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지지율 부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100곳이 넘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난립된 업체들이 정말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발표해내고 있는가 하는 게 의문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질문을 해도 10% 이상의 차이가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도 또 김어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응급처차 이런 거는 하지를 나는 김어준 여론조사를 다른데 빗대서 얘기해본 일도 없어요. 이 질문은 아예 왜곡되고 답변이 왜곡되게 나오도록 질문을 하기 때문에 왜곡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막 검찰을 이만큼 등용했고 이런 정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물음.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검찰 시대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완전히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정치판 자체가 진영별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개딸들을 비롯해 가지고 묻지마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을 여론이 왜곡되게 나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바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예민해야 되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희일비합니다. 일희일비합니다. 국민만 보고 국정 운영해 나가겠다. 이거는 자기 자조 위로 섞인 얘기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한번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속으로 속마음으로는 엄청나게 예민하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또 여야 정치인 누구나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비춰지냐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77.6%,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도 이만은 아니라 그래도 한 50% 정도, 55% 정도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안 하시겠어요? 이 지지율이 잘한다고 잘했다고 굉장히 국정에 대해서 방향도 잘 잡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내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안보경제협력체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의 정말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으로 이를 추진해 가는데도 국민의 정서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기별로 그래서 이 때문에 지지율이 또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이 한미일 외교 정책에 의해서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다가 또 개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가 또 이재명 민주당이 각종 사법 리스크로 반사 이익을 받았다가 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77.6%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여론조사 업체를 정말 저도 진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아무리 안 나와도 40% 초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30 몇 프로에 지금 얼쩡거리고 있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쯤은 적어도 한 50%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많은 그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맥하자라고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200마리의 통닭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흥겹게 정책을 이야기하고 기업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특히 젊은 기업인들을 길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젊은 분들에게 더욱 정성을 기울였던 걸로 보입니다. 여론의 흐름의 단면을 마치 스샷샷 찍듯이 찍어 올리고 이런 평가, 지금 여의도 연구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여의도 연구소, 여의도 연구원을 박수영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라 그러면은 부산의 초선 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았는데 그 박수영 위원장이 돌아오고 나서 이것이 지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도 이 문제를 참 큰 숙제로 안고 시작했는데 이 숙제가 어느 정도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무너졌던 그런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상징적인 그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으로서 무너질 때 그 모습은 지난 대선 때 막판 대선 때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나 이길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여의도 연구원이 당시에 5% 내지 6% 이긴다고 했고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연구원에서는 0.9%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은 5% 내지 6%, 민주연구원은 0.9%, 이런데 결국은 0.76%인가 0. 그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0.9% 민주연구원이 맞췄잖아요. 이때에 그만 여의도 연구원이 아주 그만에 자기 위신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 1995년도에 출범했는데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압권이었어요. 압도적으로 그래도 그 명성을 유지해 왔었는데 그간에 또 한 몇 차례의 여의도 연구원이 그 능력을 잃었다가 지금 이제서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즈음해서 그 여론조사하는 분석,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다. 이 사인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민심을 얻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것 같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의 업무 기간도 지금 뭐 그렇게 박수영 의원이 취임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김기현 대표에게 상당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고 박수영 원장이 맡아서 여의도 연구원을 살려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과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들로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돈봉투 게이트, 코인 게이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바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과 여의도 연구원의 흐름이 이렇게 맞았을 적에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움직여 주니까 여론과 국민과 국민의힘 당이 같이 가니까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잡고 있는 여론의 흐름이 이게 아주 잘 맞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에 대해서도 이건 젊은 층들의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선이다 해가지고 위선이라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포화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여론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책적인 방향에서도 그래요. 돈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에 대해서 송영길의 탈당에 이어서 송영길과 이재명의 관계 이런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국민의 뜻과 적중했다는 것이에요. 여의도 연구원의 분석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의도 연구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면서 김기현 체제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참 그래서 민주당이 뭐 이제 10% 이상 국민의힘에 뒤집어진 저쪽에 힘에 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여론조사 같으면은 김어준 여론조사 같으면은 10% 정도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세 판단을 하면은 완전히 실패한다는 걸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7%하고 김어준의 여론조사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어떻겠는가? 김기현 지도체제가 그러니까 태영호나 김재원의 그 징계가 그 논란이 일었던 그 징계가 김기현의 리더십을 잠시는 흔들었지만은 잠시는 또 불안해 보였지만은 지금 그 체제가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민주당의 돈봉투 게이트, 코인 게이트 이런 것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을 국민의힘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봉투나 코인 게이트가 어려워지면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말하기가 억울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견뎌보자. 참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을 어쩌면 좀 바꿔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모든 것들이 좋은 국정 방향을,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런 여론의 흐름에 잘 순응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언제나 또 뭐 이런 대통령이 이런 퍼포먼스, 순간적인 퍼포먼스로 또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친화 관계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2개월 정도의 별다른 실수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사고만 치지 않으면은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야당과 달리 여당은 사고 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이 여당이라는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내뱉는 말이 설화가 돼서 사고를 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작은 사고라도 하나 친다 그러면은 그걸 또 맞바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특히 검찰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여론의 가닥을 잘 잡아서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하겠다고 뽑혀나간 사람이니까 잘못한 거는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지 말아야지. 잘못하면은 그 잘 벌었던 점수, 차곡차곡 벌었던 점수도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약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위 건설 노조원들이 분신이 있었는데 민주노총이 노조원의 분신을 두고 이게 기업 분신 아니냐 하는 의심을 뿜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신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CCTV 영상을 보고 이게 지금 거의 기획 분신이라는 쪽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졌고 또 원희룡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면서 지금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원희룡 모두가 민노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이게 명예훼손, 이게 잘못된 뉴스 아니냐, 허위본이냐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을 만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너무 약간 앞서 나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정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다행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민주노총의 그 불법 시위, 불법 현장, 야간에 술 마시고 고함 지르고 아무데 따라 오줌 누고 방뇨하는 이런 집회에 대해서 공권력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신의 부분은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보도하는 자체도 조심해야 되고 그 반응 자체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거리를 둔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이 조금 더 좀 조심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이에게 지금 의원총회 구성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이재명이 혁신위를 맡아야 한다. 아니면 이재명과 가까운 당내 누가 혁신위를 맡아야 한다. 당의 쇄신을 이재명이 추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치명적이고 공천과 공천과 걸려 있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친명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그래서 친명이 해야 되느냐 반명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쇄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인데 무슨 그렇다면은 쇄신 혁신위 뭐하러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 밖에서 혁신위원장이 와야 하고 당이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혁신위가 모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 대표의 모든 거는 모두를 혁신위에 넘겨라 하는 게 일반 그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그 친 이재명계는 생각이 좀 다르겠지요. 그걸 어제 그 김해 봉화마을에서 모두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또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예? 그걸 이런 상황을 앞두고 어제 미국에 있는 이낙연도 한마디 했습니다. 혁신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도 뭐 역할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들으면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 그림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시피 이번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 측과 이낙연 측 모두 다입니다. 대타협을 좋게 말하게 되면은 대타협이 야합이지요. 공천 야합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내는데, 이재명한테 네 공천권 내려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한동안에 얘기가 아주 시끄럽게 오갈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시끄럽게 오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의 리더십을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이 대목에서 윤건영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혁신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해야 하고 혁신위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당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위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윤건영의 입을 빌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낙연 측에서도 아마 이재명으로부터 답을 받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돈 봉투 이런 문제들이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고, 이 공천은 이재명, 문재인, 이낙연 이 세 그룹이 야합, 단합, 회담 여기에서 무슨 결론을 얻어야 이것이 나가지, 안 그러면은 제갈 길로 간다 그러면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생기니까 지금 민주당의 운명도 풍전등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풍전등화 속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혁신을 하고 어떻게 해서 변신을 할 건지, 이 어떤 변신을 보여줘야 하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지켜보면서 오늘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